오늘 아시아 증시 미국 관세도 관세지만 자국 이슈에 조금 더 예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니케이 지수 오전 오후 내내 보합권에서 머무르다 12시 이후 도요타나 혼다, 자동차주의 강세를 필두로 상승폭을 키워갔는데요. 이 시각 현재 0.3%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지수를 수종하는 국내 상장 ETF 역시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다가 상승으로 방향을 잡은 모습인데요. 현재 0.4% 상승해서 26,6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도 증시에는 오랜만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3거래일간 하락하면서 7만 3천 포인트를 하회했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4거래일 만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에서는 과반 이상의 업종의 상승불이 켜지면서 훈훈한데요. 특히 IT단에서 시세를 내주면서 센섹스 지수 이 시각 현재 0.8%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의 또 다른 대표 지수죠. 니프티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1시부터 무빙이 달라졌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붙으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까지도 탄력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1% 넘는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에서는 국정 운영 방침이 전해지는 전인대가 개막한 가운데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제시했죠. 또 아침부터 속속들이 발표되는 정책 그리고 증시 부양책에 힘입어 사계지수는 11시를 기점으로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오후장에서는 경계심보다는 기대감을 확실히 받는 것 같은데요. 현재는 강보합권 내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관련 ETF는 회복에 조금 더딘 모습입니다. 오전에 지수 따라 약세를 보였고 지수가 상승하면서 ETF도 같이 가나 싶었는데 아직도 조금 약보합권 내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느리지만 천천히 회복하고 있고요. 저점 대비 하락폭 좀 많이 축소하면서 0.06% 약보합권 내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대에서 가장 분위기가 좋은 항생지수입니다. 중국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반도체, 은행, 여행단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지수까지 덩달아 웃음 짓는 모습인데요. 하루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항생지수 이 시각 현재 상승폭 점점 더 키워가면서 2%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의 매도세에 9,000원을 하회했던 코덱스 차이나 항생테크 ETF입니다. 오늘은 반도체주들의 강세에 다시금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는 장 초반보다는 상승세가 좀 둔화되면서 1.95%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 증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중국 시장 최대 화두는 역시 전국 인민 대표 대회입니다.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정책들이 좀 나왔다고 보시나요? 네, 우선 전반적으로 좀 예상치에는 부합을 했고요. 한국 시간 10시에 이제 개막을 한 전인대에서 리창 총리 업무 보고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이 이제 2025년 올해 이제 GDP 성장률 목표치와 재정 적자율 목표치인데요. GDP 성장률 목표치는 5% 안팎으로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재정 적자율도 4%, 30년 만에 최고치 설정을 하면서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기존의 이제 재정 적자율 같은 경우에는 3% 암묵적 재정 적자 레이드라인을 벗어난 것으로 코로나 기간에 한 3.8% 상향 조정을 한 것을 오히려 이제 상회를 하면서 소비 진작 등 확대가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액도 지난해 1조 위안에서 올해 1조 3천억 위안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이구환신 보조금 확대에 투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유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5천억 위안 특별국채도 발행을 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중국 지도부의 올해 경제 업무 1순위가 바로 이제 소비 진작 수요 확대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구환신 정책이 주축이 되어서 실제 전기차, 가전 이 판매량 상황에 따라서 보조금 규모를 조정할 것으로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언급한 것이 과학기술 혁신입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상업용 항공우주 및 저고도 경제와 같은 신흥산업, 또 바이오 제조, 양자과기, 인바디드, AI 그리고 6G 등 미래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예상에 부합을 하거나 일부 이제 과학기술이나 이런 소비 진작을 좀 강력하게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중국 정부의 소비, 과학기술 투자 확대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중국 증시는 결국에는 이와 같은 부양 정책이 실제 경제 지표 반영 등에 따라서 상승세는 또 지속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IT 등 관련주, 주도주 상승이 좀 예상이 되고 경기 회복 기대감이 소비 지표에 점진적 반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오늘 이 홍콩 증시의 강한 반등세를 보면은 이런 그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은 어떻게 또 봐야 될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또 관세 경감 조치를 예고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중국에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중국 경제에 좀 타격을 주지 않을까요? 사실 그 공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서는 이제 추가 40%를 한다라고 사실 기존에 밝힌 바 있고 시장 예상치는 추가 20%였는데 이번에 이제 10%까지 하면은 기존의 이제 예상치를 다 이제 충족하는 그러니까 10%에다 플러스 이제 10%를 한 상황입니다. 실제 미 정부가 10% 추가 부과 시 중국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0.2%포인트에서 0.3%포인트 정도가 하락하는 정도인데요. 시장에서 사실 총 20% 정도로 추가 부과를 예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중국 GDP 성장률 예상률이 한 4%에서 4.5%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중국의 이제 경기에는 확실히 이 관세가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인데요. 결국 중국 정부도 이와 같은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에 따른 이제 보복 관세를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 2월 4일 날 1차 미국 정부의 대중국 10% 추가 보편 관세 부과를 발효한 이후에 중국 정부도 보복 관세를 발표를 했었는데 사실상 뭐 미국산 석탄이나 LNG 같은 LNG에 이제 15% 관세, 또 원유나 농기계 대형 자동차 10% 관세. 이 당시에는 사실은 미국이 가장 민감해했던 농산물 수입 관세는 건드리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미국이 다시 중국에 이제 10% 추가 관세를 하면서 보복 관세 안에 미국산 닭고기 등 29개 품목의 관세 15%, 또 수수 등 511개의 품목의 관세 10% 인상 등 농축수산물 보복 관세 부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발표일은 3월 10일로 일정 기간 이제 또 텀을 둔 상황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중국 정부도 좀 더 이제 강력하게 농산품에 이제 관세를 부과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상황인데요. 마지막 카드로 볼 수 있는 것은 중국 정부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결국엔 희토류, 수출 제한입니다. 아직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카드가 있는 만큼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대응하는 조치에 따라 향후에 계속적인 좀 강하게 좀 반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미국, 중국 이번에 이제 관세 부과 이후에 중국의 이제 위안화 환율이라든지 증시 반응을 보면 사실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위안화 환율도 위안화 상승, 그러니까 위안화 약세폭이 좀 제한적인 상황이고 주식도 보면은 4일 기준으로 홍콩은 하락했지만 본토 같은 경우는 강보합세. 오늘은 오히려 이제 내수 부양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으로 홍콩 증시는 또 반등폭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관세가 이미 예상치에 부과한 만큼 추가 부과는 당분간 없을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중국 정부의 부양 정책에 좀 더 시장이 강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네, 신영증권의 성현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주요 뉴스입니다. 인도가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강철 수입량이 최근 10개월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2위 조강 생산국인 인도는 지난 10개월간 강철을 대규모로 수입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철강 수입은 24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2%가량 증가했고 한국은 해당 기간 동안 인도에 합금을 가장 많이 수출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반도체 연구 개발을 위한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연구부터 설계, 생산, 패키징, 그리고 테스트 시설을 건설하는 데 5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베트남 정부가 칩 제조 시설 투자를 단행한 건 최초로 이번 투자는 반도체 국산화 장기 계획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 총재 에이드리언 오어가 갑작스러운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사임 이유를 밝히진 않았으며 임기 만기 3년을 앞두고 돌연 사퇴에 나섰습니다. 해당 발표 후 뉴질랜드 달러가 잠시 하락했지만 바로 회복했고 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미국 국방차관 후보가 대만 국방비 증액과 관련해 강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강화되고 있고 이에 맞서기 위해 대만이 국방비를 GDP 대비 1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대만 정부의 입장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